안녕하세요. 오늘은 팀플에서 살아남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 수업 중에 팀플에서 살아남기가 참 어려우시죠? 왜냐면 묻어가는 사람, 안 하는 사람, 하는 사람만 하고 그래서 아마 팀플에서 살아남는 법이 굉장히 어렵다고 느끼셨을 건데요. 오늘 이 팀플에서 어떻게 하면 잘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대학 다닐 때 저도 경험을 해봤습니다. 일단 팀 과제를 저희한테 부여를 해주면 팀이 6명이 있든 8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결국 그 과제를 하는 건 몇 명이서 할까요? 단 1명 아니면 단 2명, 많이 참여해봤자 3명 정도밖에 참여를 안 합니다. 그렇다면 지금 저는 사회생활을 굉장히 많이 했고, 그리고 이제 대학원에서도 공부를 하고 박사과정까지 한 이 현재 입장에서도 과연 그렇게 모든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고 각자 역할을 다 할까?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. 정말 팀플에서 제대로 성과를 내려면 한 명의 이 구성원 각각의 6명이 있으면 각각의 6명이 각자 하나의 역할을 완벽하게 자기가 전문가로서 소화해내면 이 팀플에서 정말 시너지가 나요. 그렇지만 팀플이라고 하는 게 사실 다 똑같은 역량, 다 똑같은 능력, 다 똑같은 그런 전문성을 갖고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태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. 우리가 오늘 왜 팀플에서 살아남는 법에 대한 주제를 해야 되느냐?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. 링겔만 효과 때문이에요. 한 집단의 구성원의 증가가 집단의 역량과 비례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. 즉, 한 명의 구성원이 증가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증가하는 만큼 집단의 그 능력과 역량이 함께 향상되느냐. 사실은 개인의 역량이 하나가 늘어날수록 집단의 규모가 커질수록 하나씩 더 추가가 될수록 사실 집단의 역량이 감소하는 그런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걸 발견을 해요. 즉 시너지 효과의 반대 개념이라는 거죠. 독일의 심리학자 맥시밀리언 링겔만의 실험으로 비롯된 것인데 이것을 사회적 태만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. 한 명의 개인의 힘 크기를 100이라고 가정을 할 때, 2명일 때는 개인의 힘의 크기를 93%밖에 사용을 하지 않고요. 3명이 속한 그룹에서는 85%밖에 사용을 안 합니다. 4명이 속한 그룹에서는 77%, 8명이 속할 때는 한 명이 49%밖에 힘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. 이걸 줄다리기 실험으로 검증을 해냈죠. 그렇다면 이 팀플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? 일단 팀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 게 매우 중요하죠. 팀, 몇 명부터 팀일까요? 몇 명부터 팀이냐? 2명부터 팀입니다. 일단 2명이라는 사람이 딱 만나게 되면 이때부터 팀이 되는 겁니다. 꼭 6명, 8명이 팀이라는 사실이 아니에요. 그럼 2명 이상부터 팀이 된다면 이 2명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? 첫 번째, 목적과 목표가 공유가 된 2명이어야 한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2명이 동일한 업무, 동일한 역량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한 명은 발표를 잘한다면 한 명은 이 메모를 잘하는 이런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하는 2명 이상의 그 팀이 모였을 때 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팀의 요건이라는 게 사실은 중요한 거, 공동의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돼요. 즉, 팀에서 과제를 해야 된다. 그러면 과제를 해야 될 때도 어떤 사람은 A뿔이 목적인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패스가 목적인 사람이 있거든요. A뿔이 목적인 사람과 패스가 목적인 사람이 둘이 모였을 때 누가 열심히 하게 돼 있을까요? A뿔이 목적인 사람이 이고 지고 싸고 열심히 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. 즉, 같은 팀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목적과 목표를 공유해야 된다라는 의미는 같이 A뿔이 목적인 사람끼리 모여 있으면 서로 열심히 한다는 거고요. 그리고 D가 목적인 사람끼리 모여 있으면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서로 참여를 하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. 역할 분담. 이 역할을 분담한다는 얘기는 각자의 역할을 분류를 해서 책임을 지어준다는 이야기입니다. 책임이 있어야지 역할 분담이 된다는 얘기예요. 세 번째, 역할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에요.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을 본인이 하지 않았을 때 누가 책임을 어떤 식으로 질 것이냐. 솔직히 말하면 기업 같은 경우는 그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. 이 과업에서 그 사람을 빼버립니다. 그래서 성과도 나지 않고 그거에 대한 책임도 질 필요가 없게끔 만들어 놔요. 근데 이 과제라는 게 또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그 사람의 목적에 맞는
그 정도의 책임감과 그 정도의 일을 주는 것,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 임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네 번째가 결과에 대한 책임. 결과를 스스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 명확하게 결론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네 가지. 공동의 목적과 목표, 두 번째 역할을 분담하는 것, 세 번째 역할에 대한 의무와 책임, 그리고 네 번째 결과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책임을 질 것인가.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